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원탑 HSK 박혜준 강사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HSK 시험에 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빠른 합격도 원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HSK 공부에 대한 팁과 함께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도와드릴 원탑 HSK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듣기 파트와 그리고 쓰기 파트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듣기 파트 문제를 푸실 때 가장 나쁜 습관은요. 대화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화를 들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기 분석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보기 분석이 되었다 해도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읽어둔 단어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만을 기다리십니다. 쓰기 파트의 경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나쁜 습관은요. 중국어 구조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건데요. 구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어진 문제의 단어에만 집착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해석에 의존을 많이 하시게 되셔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문제는 맞을지언정 내가 이 문제를 왜 맞췄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서 후반부로 갈수록 HSK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SK 공부의 가장 좋은 습관은요. 듣기 파트 공부의 경우 대화를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보기를 먼저 분석하셔서 질문의 포인트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화자의 말하는 기분이나 아니면은 말하는 의도를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쓰기 파트, 특히 어순별 문제를 풀 경우에는요. 중국어의 구조를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중국어의 기본 구조, 그리고 중국어 각 특수 구문의 특징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어 의존은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장을 정리할 때 그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HSK도요. 토익처럼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제 경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HSK 공부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원탑 HSK 스피드업 과정입니다. 저희 원탑 HSK 스피드업은요. 스피드가 모토입니다. 그러니 수강하시는 순간 이미 합격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빠른 합격 전략법을 제가 아낌없이 공유해 드립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HSK 수업도 스피드업하게 합격이 가능하시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스펙업이 가능한 일석이조의 수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HSK 원탑 수업 과정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종류의 수업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바로 원탑 HSK 집중반인데요. 제가 이 반을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이유는 신촌파고다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서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주3일 1개월 완성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안내해 드릴게요. 원탑 HSK 스피드업 집중반은요, 4급, 5급 각 급수 종합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각 급수 이론 집중과 실전 집중의 단과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주 5일반 종합반으로 빠르게 합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케줄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나는 주 5일보다는 주 3일로 듣고 싶은데 하고 싶으시다면은요. 이론 집중반이나 실전 집중반으로 주 3일 1개월반을 선택적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론 집중반과 실전 집중반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론 집중반에서는요. 기존 파고다 2개월 완성 과정을 1개월로 함축시켜 놓은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자부합니다. 요 수업만 들으셔도요, HSK 합격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HSK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거나 혹은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요, 실전 집중반을 들으셔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빠른 합격을 하기 위한 비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쓰기 어순별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쓰기 어순별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중국어 구조와 특징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단어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쓰기의 배열 문제의 난이도는요, 끊어내는 위치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모르셨죠? 막연하게 그냥 배열하라고 내지 않습니다. 안에다 난이도가 숨어 있어요. 그런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비법을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비법은요, 빼이자문에 관한 접근법인데요. 이 빼이자문, HSK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은 꼭 한 번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아실 텐데요. 기본 구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빼이자문의 기본 구조는요, 이렇게 돼 있죠. 주어, 그 다음에 빼이 플러스 목적어, 수러, 기타 성분 이렇게 돼 있는데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咖啡被我喝了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해석하면은 커피는 나에 의해서 마셔졌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문장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요,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피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빼이자문의 다른 이름이 피동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수러는 항상 품사가 동사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빼이자문의 다른 이름은 피동문, 즉 어떤 피해를 받아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는요, 요 동작을 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흐라는 동작을 하는 가해자는 빼이자 뒤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되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빼이자문의 세 가지 특징이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걸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빼이자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뒤에 있는 가해자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빼이자 뒤에 목적어, 즉 월을 괄호쳐 놨죠. 그렇다는 얘기는 생략해서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咖啡被喝了 이렇게도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놔야 됩니다. 첫 번째, 빼이자문은 피동문이기 때문에 주어는 반드시 피해자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 이런 사실 모르신 채 문제에 접근하시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어를 갖다 놓으십니다. 두 번째, 빼이자 뒤에 가해자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계셔야지 문제풀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비법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빼이자문 어순배열의 원탄만의 비법입니다. 단어를 한번 스캔을 떠보시고 피동문을 만들으라는 얘기구나 라는 판단이 서 계신다면 그러면 뭐를 먼저 찾는다? 동사 수러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틀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틀 기억나세요? 빼이, 동사 수러, 기타 성분 러 먼저 틀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빼이자문의 특징 꼭 생각해 주세요. 주어는 뭐가 온다? 피해자가 오고요. 그리고 빼이자 뒤에 가해자가 온다는 사실 꼭 인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두 번째, 명사 개수를 좀 판단해서 피해자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명사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있다란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 아무거나 주어 자리에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게 바로 한국어 해석의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명사가 하나가 있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해자 없이 문장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그럴 경우 그 명사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어느 자리로 보낸다? 주어에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지시나요? 여기까지 따라와 지신다면은
한번 문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자문의 난이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요렇게 지금 단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스캔 한번 딱 떠보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죠? 베이가 있죠. 피동문을 만들어란 얘기네요. 그럼 아까 비법 기억나세요? 뭐를 빨리 찾아라? 동사를 빨리 찾아라. 너무나도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틀을 잡을게요. 요렇게. 그리고 아까 기억나세요? 주어는 뭐가 오고 베이자 뒤에 목적어에 뭐가 오는지. 주어는 피해자, 그리고 베이자 뒤에는 가해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해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일단 이 단어는요. 망가지다란 동사 농화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이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서 망가짐을 당했다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단어를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단어를 지금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나인지 하면 요거는 프린터기라는 명사예요. 타, 그녀, 나인지 프린터기, 명사 성분 몇 개? 2개죠.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글의 해석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국어 능력 평가입니다. 그녀가 프린터기한테 망가짐을 당했을까요? 프린터기가 그녀에게 망가짐을 당했을까요? 당연하게 프린터기가 그녀에게 망가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나인지 프린터기는 베이타 그녀에 의해서 농화일러 망가짐을 당했다.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좀 따라와 지시나요? 한글의 해석보다는 구조로 만드시는 게 좀 더 빨리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베이점은 난이도 상짜리입니다. 오, 아까 제가 끊어내는 위치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 그랬죠. 어디가 달라졌는지 한번 봐볼게요. 딱 봤더니 세 번째에 베이, 피동문을 만들려고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으려고 봤더니만 어머나 웬일인가요? 러가 혼자 있네요. 동사도 직접 찾으란 얘기예요. 이럴 경우 시험 당하는 게 여러분의 단어 암기 실력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어를 하나라도 모르신다면 문제를 푸시기가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어를 먼저 보고 가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拒绝 하면은 거절하다라는 동사이고요. 두 번째, 申请 하면은 신청하다라는 동사. 그래서 他申请的 그녀가 신청한으로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美国签证 하면은요. 미국 비자라는 명사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로를 한번 찾아볼게요. 명사라서 탈락입니다. 그리고 덧자 구조, 수식 구조이기 때문에 뒤 명사 붙이는 수식 형태인 거 아시죠? 그래서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수로는 당연하게 거절하다가 되기 때문에 틀 먼저 잡아둘게요. 요렇게요. 그래서 베이점은 아까 기억나시죠? 주어는 뭐가? 피해자가 들어가고 베이자 뒤에 가해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요렇게 먼저 좀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명사 개수 한번 판단해 볼게요. 덧자 구조 수식 성분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닙니다. 탈락. 그래서 남은 단어 지금 미국 비자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를 얘기 안 하겠다? 가해자를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문장의 답은요. 他申请的美国签证 그녀가 신청한 미국 비자가 被拒绝了 거절당했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 없이 가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요. 동사도 찾아야 되고 단어 뜻도 다 알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셨던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베이자문의 원탄만의 비법 하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것 말고도 얘기를 다 못해드린 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원탑 HSK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요.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합격 속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곧 만나 뵐게요. 저는 신촌파고다의 박혜준 강사였습니다.